네, 6주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자연채광 방식, 창, 천창, 측창, 정측창 등등등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제 광선반, 라이트 쉘프라고 해서 그 몇 번 나왔었죠. 여기 지금, 자, 여기를 빨간색으로, 기본이 빨간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반사율이 굉장히 높은 재질로 광선반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실내까지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사실 얘가 만약에 없으면 그러니까 직사일광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죠?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면 여기가 너무 밝다. 이쪽을 아예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 이런 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그 빛의 양이 너무 세다는 거지. 그래서 뭔가 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블라인드를 다 쳐버리면 너무 어둡잖아, 실내가. 그래서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광선반. 굉장히 고휘도의 어떤 그 빛을 최대한 들이는데 반사율을 높게, 천장도 반사율 높게. 보통 우리 뭐 하얀색 그 천장이면은 뭐 반사율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쪽 면이 반사율이 높고 이쪽 부분도 이제 반사율이 높아서 빛이 반사되는 게 보이죠. 이쪽 부분은. 그래서 이쪽 부분은 지금 얘가 이제 블라인드 쳐서 그렇긴 한데 반사광으로도 너무 세니까 이렇게 막아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지? 지금 조명을 안 켰는데도 꽤 안쪽까지 깊은 여기 지금 해가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반사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광선반 이것도 좀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 적용 사례입니다.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요런 것들 광선반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반사채광의 또 하나의 뭐 방법으로는 뭐 블라인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차양의 종류 중에서 요렇게 그 우리 슬릿으로 우리 왜 약간 각도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거 있잖아. 걔네들이 전부 다 이제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반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곤란하지. 그러면 얘가 레이가 그냥 각도만 정말 잘 맞추면 직선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말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일부 이제 반사가 되지만 실내로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채광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 그 이게 약간 이중의 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가 설치 많이 하잖아. 그러면 일사가 이미 실내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어, 열 획득이 많지. 그래서 여기 지금 실내로 들어오기 전에 창과 창 사이에다가 이제 블라인드를 설치를 하면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채광 방식 중에서 이제 아트리움이 있습니다. 아트리움은, 어, 자연광을 이용할 수 있는 내피 면적을 최대한 넓혀준 거예요. 여러분, 아트리움 알죠? 그냥 호텔 같은 데 가면은 로비 있잖아. 뭐 그런데 위에가 이제 뻥 뚫려가지고 빛이 최대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천창도 있고. 자, 그래서 자연광을 이용할 수, 어딨지? 외피 면적을 넓혀준다. 그리고 건물 내부죠. 하지만 대공간이잖아. 옥의 광장과 같은 분위기, 공간기들. 시각적 개방감. 개방감 있지. 엄청 개방감 있지. 그리고 시각적 연계. 그리고 건물 중심부와 보통 다른 공간을 연결한 역할을 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건물들을 연결한 아트리움이 있고, 여기는 빌딩 뭐 A, 빌딩 C, 얘는 이제 높게 올라가고, 이제
얘는 이제 중간에 아트리움으로 해서 좀 저층으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연결 역할. 그래서 바닥에서 광량을 보면 영향을 미친 요인은 아트리움 천장 얼마나 투명하냐. 아트리움 천장이 천창으로 돼 있냐, 막혀 있냐. 반사율, 내벽의 반사율이 높으냐. 그 다음에 자체 형태가 어떻냐에 따라서 이제 광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이드, 원 사이드로만 되어 있는 아트리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니어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포 사이드, 그 다음에 쓰리 사이드. 그러니까 이 아트리움의 또 장점 뭐냐면, 여기 지금 안에 실들이 있잖아요, 층층마다. 그럼 얘가 막혀져 있지 않고 일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안까지 빛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는 한 면만 쓸 수 있지. 근데 얘는 여러 개를 이면이다, 그지? 이거는 더블 사이디드라고 봐야겠다. 여기는 이름은 없지만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도 해가 이제 원래는 여기가 채광이 힘든 공간이죠. 만약에 이게 다 막혀져 있다면.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해를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는 삼면이 되네. 호텔들, 뭐 이렇게 된 호텔들 있죠. 그죠? 이 리니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채광을 어떻게 하겠어. 위에 이제 뚫어서 그렇지. 여기는 내면. 네. 아트리움. 이제 복합형은 다양한 형태가 이제 맞물려 있는 건데, 뭐 기둥에다가 사각형인데 중간에 뭐 이렇게 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메스들이 합해져가지고, 요런 것들도 많이 보죠, 우리. 이런 거. 왜 그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도, 아트리움 이렇게 유명한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요런 거 다 아트리움이죠, 아트리움. 내셔널 갤러리 이스트 윙, 워싱턴 DC에 있는 지금 이 약간 이제 지하 공간을 아트리움으로 여기가 여긴 것 같기도 하고.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아트리움을 활용을 해서 실내를 밝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여기 작품 두는 거는 약간 조금 계획을 하긴 해야겠다. 광량에 따라서 그죠? 하얏트 호텔, 달라스, 텍사스. 여기는 위에가 이제 여기도 아트리움.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방감. 여기가 실내인데 위에가 이제 유리로 되어 있죠. 아트리움으로. 다개층이 뚫려 있는 형태로 지금 엘리베이터도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자, 설비형 자연체감만 이렇게 그리고는 아까까지는 좀 창을 활용한 어떤 채광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설비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건물의 일형부, 즉 그림자 지는 부분에 태양광을 도입하고 싶지. 그 다음에 뭐 광정 아트리움. 아니면 심지어 내부나 지하실에. 그러니까 일사가 들어오기 힘든 부분. 그런 곳에 태양광을 도입하기 위해서 좀 폐쇄돼 있고 약간 막혀져 있는 어떤 실내에 대해서 설비를 활용해서 창이 아닌 자연채광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벽면이나 어떤 지붕면에 어떤 창을 둬서 그 태양 빛을 들였잖아. 채광을 했잖아. 근데 이 태양 빛을 최대한 들이지만 이걸 창이 아닌 다른 어떤 매개체로 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비형 자연채광 방식인데 세 가지 종류가 있어.
태양광 추미 방식이라고 해서 반사경. 이게 이제 거울을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동 추미, 수동 추미가 있는데 태양이 자꾸 위치를 변하잖아. 그래서 요건 자동 제어되는 거. 태양의 위치를 따라가는 거. 뒤에 좀 더 나옵니다. 태양 위치 변화에 따라서 얘도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거. 얘는 수동인데 사람 손으로 사람이 직접 제어하는 뭐. 그리고 이제 덕트 방식. 우리가 덕트는 원래 공기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비에서 공기 이동은 덕트를 통해서 하고, 물의 이동은 배관 통해서 하죠. 어. 자, 그런데 여기서 덕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덕트가 우리 왜 예를 들면 사각 덕트 같으면은 얘네 뭐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비통로도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비디동도 가능하지 않을까? 공기 말고도. 근데 보면 이제 덕트의 재질이 보면 좀 반사가 잘 될 것 같잖아. 그지? 그 이외에도 광섬유 케이블 방식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태양광을 태양광이 요구되는 장소에 따라서 뭐 광정을 쓸 수도 있고 아트리움 쓸 수도 있고 요런 어떤 요구되는 장소 특징에 따라서 요런 것들을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태양광 추미 방식은 뭐냐 하면 어 자동이냐 뭐 수동이냐에 따라서 바뀌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지상이잖아. 아, 여기가 지상이구나. 어. 그리고 이쪽 건물이 지금 뭐 강의실이 있고 여기가 지금 실험실도 있고 그래서 얘가 지금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쪽 부분에 좀 태양광을 도입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아니 지상이 사실 어딘 정확히 모르겠. 여기일 수도 있고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얘는 지금 건물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은 해가 들어오기가 힘든 구조예요. 저기 지금 태양이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쪽은 그냥 태양광이 직접 들어올 수가 없어. 반사광조차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통로를 만든 거예요. 덕트처럼 만들어서 그냥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왜 잠망경 있잖아. 그 잠수함에 잠수함에 쓰는 잠망경인가? 어, 잠망경? 잠망경? 이것도 오랜만에 쓰니까 또 갑자기 헷갈리네. 찾아볼게요. 잠망경 맞는지. 틀리면 부끄러운데. 잠망경? 맞는 것 같아. 잠망경. 맞습니다. 다행히. 잠망경. 우리 왜 잠수함에서 그 물 위를 보고 싶잖아. 직접 가서 올라가서 볼 수는 없잖아. 물 밖으로. 뱃속에 있으니까. 잠수함은 물 아래에 다니잖아. 이렇게. 그래서 거울을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곳을 보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빛을 반사해서 실내로 들이는 거예요. 왜 각도 조절해서. 어. 그래서 이 빛을 얘가 들어오면 또 반사 하거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어, 위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태양의 위치가 계속 변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 좀 각도 조절을 해줘야겠지. 얘는 사실 뭐 태양광 추미 방식인데 굳이 나눈 이유는 제어 방식에 따라서.
제어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는 것이고. 근데 여기도 지금 태양광 추미 방식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죠? 예, 또 여기 부분. 여기 지금 빛. 그래서 이 안쪽 부분, 여기가 지금 덕트가 되는 거예요. 비통로. 그래서 위에 이제, 거울을 둬서, 거울을 둬서, 반사해서 실내로 이제 드리는 거지. 요런 것들이 태양광 준비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 있네. 유니버시티 미네소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단면을 보면, 어, 지금 여기서 반사를 해가지고 결국에 굉장히 깊숙한 원래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곳까지. 원래는 이쪽 부분은 여기로 지금 막혀져 있고, 여기도 지금 꽉 막혀져 있고 해서 힘든데, 심지어 한번 반사를 해서 여기까지, 빛을 밝힐 수 있다는 것. 반사광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뒷부분에 우리나라의 그 기술연구소에 그 계획이 된 장치들을 한번 볼 텐데, 그거 한번 보면 얼마나 밝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덕트 방식. 그래서 요거는 아까는 이제 거울을 사용했잖아요. 거울을 사용했는데, 수직형 덕트 방식. 그래서 아까 여기도 사실 통로가 좀 있기는 한데, 이제 덕트까지는 아니고, 얘는 이제 거울을 사용한 방식이고. 자, 여기는 이제 덕트를 수직으로만 쓰면 수직 덕트 방식. 수평만 쓰면 수평 덕트 방식. 둘 다 요거처럼 같이 돼 있으면 수직, 수평, 병용형 덕트 방식.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을 약간 돔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광량을 최대한 느리고 많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전부 다 덕트 재질이 굉장히 그 반사가 잘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반사해가지고 좀 이상한데, 어, 맞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사가 돼서 실내에다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원래는 굉장히 그 깊숙한 곳 또는 반지하 또는 지하까지 요거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광섬유 뭐 케이블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뭐 태양광, 집광 추적 장치 그렇게 해서 뭐 앞에 직사광을 받으면 렌즈가 있고 뭐 광섬유가 있어서 어 아크릴돔으로 해서 뭐 렌즈가 있고 센서, 광섬유를 통해서 빛을 쓸 수 있다. 뭐 그런 빛을 전달하는 어떤 방식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하고 지나갑시다. 여기도 보면 어 이것도 약간 자동 제어 방식인데 케이블 방식으로 해서 아까 덕트가 아니고 케이블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약간 조명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림산업의 그 연구소를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사실 대림산업이 지금은 찾아보면 강서구, 뭐 마곡 이쪽에 본사가 있어요. 그래서 대림산업에 이제 건설 부문이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건설 부문, 뭐 케미컬도 있고, 뭐 그러니까 건축 부문이 있고 건설 부문이 있고, 그러니까 토목 쪽 그쪽이 있고 건축도 있고 아파트 이런 것도 아주 대림 이편한 세상 하죠. 그리고 대림이 뭐 아크로 뭐 이런 거 대림 아크로빌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주상복합까지 해서 다양한 이제 건축 부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대림 산업이 상당히 역사도 오래되고 굉장히 그 설계 부분도 그렇고 시공도 그렇고 좋은 회사인데 중간에 조금 어렵긴 했죠.
근데 이제 대림산업의 이제 건축 쪽에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덕에 요즘도 대덕에 건축도 있는지는 지금 좀 찾아봐야 되긴 한데 뭐 케미컬은 100% 있던데 대덕이 대전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건물이 있고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좀 근데 거기에 이제 주거환경연구센터라고 해가지고 센터를 이제 사무실로도 쓰고 그 다음에 약간 친환경 연구센터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주거 환경을 연구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사무실로도 쓰고 그 다음에 연구도 하고 뭐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다 넣은 거죠. 왜냐하면 대림 이편한 세상 아니면 뭐 대림 아크로비 이런 공간에다가 여러 가지 좀 신기술들 아니면은 좀 더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 또는 뭐 단열 창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어, 여기서 이제 설치를 하고 성능 시험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어떤 실험 공간으로 여러 가지 센터로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좀 대형 건설사들은 이런 연구소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삼성도 있고, 삼성에는 기흥 쪽에 있어요. 기흥 쪽에 있고, 그 다음에 한화도 있고, 뭐 여기 대림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도 있고, 그래서 대형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연구소가 있어서 그 한때 이제 사람이 많았다가 중간에 사실 연구라고 하는 게 R&D잖아. 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해서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지 투자가 되는 분야지. 그래서 좀 한때 좀 작아졌다가 뭐 그렇게 됐었는데 여기 코롱 건설에서도 연구소가 있었고 그래서 한때 막 실내 공기질하고 단열 이쪽으로 굉장히 법규나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됐을 때 다들 이제 연구를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연구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거기도 이렇게 실험실처럼 주거를 조성을 해서 거기다가 신기술들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지. 그래서 오늘 뉴스에도 그 삼성 레미안 있잖아. 그 레미안에 요즘에 이제 가벽 있잖아. 우리가 평면이 딱 있으면 그 내력벽, 즉 구조를 담당하는 벽체 빼고는 우리가 뭐 리모델링하고 할 때 좀 약간 조절 가능한 벽들 있잖아. 그거를 완전히 고정형으로 하지 않고 이제 이동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향후 레미안에 적용을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왜 음식점 가면은 중간에 이렇게 문이 있어서 좀 소규모면 문으로 막고 좀 대규모 손님이 있으면 이걸 터가지고 이렇게 길게 만든 그런 중간에 문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옷장을 그 빌트인 옷장을 쭉 밀면은 얘가 밀리는 거야. 그래서 방이 좀 다른 뒷방이랑 연결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레미안에 적용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신문 기사도 봤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대림산업에 주광연구센터가 있어서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여기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좀 오래전 같지만, 그렇게 오래전은 오래전이네요. 그죠? 하여튼, 요렇게. 뭔가 이렇게 생긴 게좀 약간 그림 같죠? 근데 실제 사진입니다. 그림이 아니고 실제 사진이고. 여기 뭐 개요를 보면 건립 배경,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 개발. 1층에서 3층까지 있고 연면적 3,000제곱미터. 40평 단위 세대가 있고 실험실 있고. 그래서 실험 세대는 기둥식 3세대, 벽식 구조 4세대. 그래서 그 주상복합이랑 판상형이랑 다 이렇게 가능하도록. 그래서 열에너지 실험 세대에서는 초에너지 전력 3리터 하우스. 그래서 거의 뭐 제로 에너지 뭐 건물처럼 그렇게.
음환경 같은 경우 요즘 뭐 워낙 층간소음 얘기 많잖아요. 바닥 충격음, 요건 층간소음. 지난 시간에 우리 조도계 할 때 내가 뭐 층간소음 얘기도, 음환경 실험도 얘기를 했는데 잠깐. 누가 이렇게 팡팡 뛰잖아요? 그러면은 아랫집에서 얼마만큼의 그 소음이 되는지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두세 대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타이어를 단 바닥 충격음 그 실험 기계가 있어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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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이렇게 진동하고 소음을 주면 아랫집에서 소음계로 얼마가 나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죠. 그다음 우리 사실 바닥 충격음뿐만 아니라 욕실 소음도 사실 좀 무시할 수 없죠. 물 틀면 샤 소리 나는 거 그런 거. 물 내릴 때 소리 나는 거. 자, 그다음에 공기 환경도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죠. 뭐 자재들마다 뭐 벽지, 바닥재, 뭐 가구들 오염물질 나오는 거 실험하고. 근데 설비 실험은 뭐 환기 설비, 요즘에 환기 설비 필수니까 아마 공동주택이 30세대 이상이면은 어 환기 장치를 무조건 달아야 되고 30세대 이상이면 사실 거의 모든 공동주택이 다라고 봐야 되고 뭐 유비쿼터스 요 어디든지 뭐가 있다. 그래서 약간 요즘 한때 옛날부터 유비쿼터스는 얘기가 많았는데 약간 스마트 홈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스마트 홈. 어디서든 뭐 접속 가능하다 뭐 이런 하여튼 뭐 그런 거고 주요 실험실로는 열에너지 테스트셀, 뭐 항온 항습 요게 왜냐하면은 뭐 태양열 그다음에 실내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일사량도.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세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면에 이제 창이 있고 이쪽 부분에다가 뭐 형태 좀 다르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태양광도 나오고 그다음 여기에 실외 온습도도 조절돼요. 실외 온습도를 주는 거야. 그러면 실내 온습도가 그에 따라서 변하겠지? 너무 심하다, 그죠? 어, 자, 여기는 이제 태양을 모사하는 장치가 있고, 여기도 이제 열이 나오고 빛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실외 온습도도 여름이면 뭐 35도, 뭐 33도, 겨울이면 영하 10도, 뭐 이렇게 모사가 되도록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창이나 벽체를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내 온수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게. 그 다음에 빛안경도 자연 채광, 인공 조명.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태양을 모사했기 때문에 열, 빛 다 실험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 뭐 방향이나 이런 거 각도 조절은 좀 해야겠지만 여기 지금 조명도 있어서 실험할 수가 있고. 그다음 음안경은 벽체 뭐 차음, 실내 음향 이런 거. 음안경은 벽체 그쵸. 차음, 이 소음 관련해서. 그다음에 뭐 바닥도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층간 소음에 대비해서. 그냥 실내 음향 시스템은 좀 더 풍부한 음이 들릴 수 있도록 뭐 그런 할 수 있고 다목적 실험실, 구조나 그쪽에 이제 공법이나 부재 실험실 있고. 이 친환경 기술 뭐가 적용이 돼 있냐면 이 대림산업 그 센터 같은 경우에 태양광 시스템, BIPB라고 해서 Building Integrated 건물 통합 일체 뭐형 PV 포토볼테이크이라고 해서 이게 태양광 패널 설비가 되겠죠.
태양광 시스템. 설비라기보다는 태양광 패널로, 그러니까 요거는 건물 외벽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은 건물 외벽에다가 태양광 패널 달아버리는 거예요. 외벽 자체를 활용하는 거지. 그 건물 일체형입니다. 건물 일체형. 건물 일체형 PV가 맞겠다. 그래서 태양광 어, 그 신재생 패널 설치가 돼 있고 발전 용량. 그다음에 지열도 노력했어요, 여기서. 지열 냉난방도 했고 이게 땅을 많이 뚫어서 이제 지열을 활용하는 건데 그다음에 지중 덕트, 환기 부하, 자연 채광. 요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고 지하 빛환경 실험실. 그다음에 우수 빗물 조경 용수나 생활 용수를 활용하는 거고 초에너지 고단열 고기밀 외벽 오염방지 이것도 사실 되게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외장 마감재에 들어와지니까 항균 작용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 팜플렛 사진 찍은 건데 열안경, 뭐 신재생, 그다음에 음안경, 그다음에 기계나 환기, 그다음 실내 공기질 이쪽 부분에 내용들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설비형 자연 채광 방식의 덕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외 부분인데 이날이 우리 갔을 때가 여기 대림에 이제 일하시는 분이고 그 대림산업에서 나와서 설명해 주신 분인데 요게 지금 흐린 날이었어요. 그렇게 밝지 않았어. 그렇게 막 해가 쨍쨍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빛을 유입하는 곳이고 여기가 다 이제 덕트 재질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실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지하거든. 이게 지금 덕트로 해가지고 실내로 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진으로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되게 맑아요. 그래서 거의 한 500에서 700 룩스 정도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실험했을 때도 흐린 날이었는데도 굉장히 밝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지하에도 이런 장치들로 채광을 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이게 자연 채광 방식이 사실 에너지가 들지 않고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쓰기가 좀 힘든 이유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태양광이 계속 변하잖아. 태양의 위치도 변하고, 그 다음에, 어, 위치도 변하고, 광양도 변하고, 흐린 날, 어두운 날, 그리고 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뭐 태풍 불고, 이럴 때도 굉장히 균일하게 조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흐린 날은 이렇고, 맑은 날은 엄청 맑을 걸 또. 그래서 이게, 어떤 균일하게 항상 안정적으로가 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인공조명하고 사실 같이 좀 활용을 해야 되고, 하지만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왜 정말 작업면이 아닌 이상, 작업하는 공간이 아니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계단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좀 그냥 앞에 보이면 되는 공간은 밝든 어둡든 일단 일정한 조도만 그러니까 일정한 조도 이상이 되면 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그 덕트 방식 또는 설비형 자연 채광 방식을 쓰면 지하든 어디든 자연 채광으로 충분히 이제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되게 버려지는 에너지들이 많다. 이만큼을 내려면 우리가 조명을 꽤 켜야 되는데 그만큼을 얘가 지금 에너지 없이 이런 작은 설비 하나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폐열이죠. 폐열 10가지 아니고
밀폐 광. 그러니까 버려지는 빛들을 우리가 이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또 이 설비형 자연 채광 방식이 뭔가 덕트든 거울이든 다 좀 뭔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야.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요런 어떤 그 시스템이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공간과 어, 자재들이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아까 그 센터 같이 조금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요런 것처럼 그러니까 요런 공간이 또 마련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어 그냥 조명 달면 되지. 근데 좀 생각을 전환을 해서 최대한 자연광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보조적으로 보조적으로 쓰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걸 100% 신뢰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태양의 위치 아니면 광량이 전부 다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 혹시나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요런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제 건설 회사에서도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어떤 건설사들과 차별성을 가지나 어떻게 하면 법규를 최대한 만족시키면서 이제 거주자도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가 건강하게. 그래서 이런 연구소들도 혹시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연구소에 취업을 하려면, 어, 사실 뭐 석사까지는 사실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사에서는 우리가 구조, 시공, 뭐 환경, 설비 다 배우잖아. 근데, 어, 딱 특정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대학원 생활을 해보면서 연구도 해보고, 좀 더 깊게 공부해보고, 뭐 실험도 해보고, 보고서도 써보고, 논문도 써보고,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면 원하는 전공에 대해서, 어, 석사까지는 정말 2년이잖아, 그치? 이게 시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세부 전공이 생기고, 건축 부분에. 그 다음에, 뭐 실험이나 뭐 등등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한번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작성해 본다. 이게 되게 큽니다. 이게 지금 이제 문서 작업인데, 논문 작성, 보고서 작성과 같은 이제 문서 작성 능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발표 능력, 이런 것도. 요 단계를 원래 그 우리가 4학년 졸업할 때 이제 뭐 졸업 설계라든지 거기서 이제 대체가 가능하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좀 더 세부 전공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문제 해결이 논문을 쓰든 보고서를 쓰든 전부 다 문제 해결에서 시작해요. 처음에 어 문제가 있어. 예를 들면 어두워. 지하가 어두워. 또는 뭐 비탄경이니까 또는 창가 쪽이 너무 밝아. 그래서 창이 너무 밝아. 하지만 자연 채광은 하고 싶어. 어떻게 하지? 하다가 뭐 광선반도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설비형 채광 방식도 나온 거고, 우리 모든 뭐 특허 나오는 신제품들 다 그런 거잖아요. 문제 해결.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고 이제 해결해보는 그런 것들을 뭐 석사 과정에서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추천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이렇게 미래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온라인 수업 3개 다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는 거고, 어,
수업하고 좀 다르죠. 아무래도 눈을 마주치면 출석도 부르고,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볼 수도 있고 해서 사실, 오프라인 수업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긴 하지만, 또 온라인 수업도 여러분들이 못 들은 거 다시 돌려서 들을 수도 있고, 뭐 필기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또 일부는 여러분 슬라이드에도 없는 것도 있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좀 정리를 해서 시험에 대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저로 보면 다다음 주가 되는데, 추석 끝나고 화요일 날 만나도록 할게요.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